네, 안녕하세요. 프로컨슈머 차크입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핸드폰을 바꾼 이후로 보통 2년 약정의 핸드폰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휴대폰을 찾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내가 호객님이 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구매 가이드 바로 시작하죠. 휴대폰을 구매하는 비용은 총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될 가격은 휴대폰의 기기값과 사용하시는 통신 서비스 비용을 합쳐야 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 통신사를 갔는데 기기값 30만원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6만원짜리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해서 샀어요. 그럼 저희는 기기값과 통신 서비스를 합쳐서 총 174만원에 거래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휴대폰 거래의 특징은 단순히 기기값에 혹해서 구매 결정을 하기보단 이런 기기값과 통신 서비스의 값의 합을 총량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휴대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할인을 위해서 단순한 가입이 아닌, 많이들 들어보셨죠? 2년 약정, 3년 약정 이런 식으로 2년간, 3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통신사에서 휴대폰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가입 시에 기기값을 공시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작하는 요금제가 비싼 요금제일수록 지원되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요금 할인 25%입니다. 기기값은 있는 그대로일 때 2년 약정 등과 같은 약속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요금제의 요금을 25%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해서 자급제폰,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하이마트와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구입한 폰을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이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기간 약정 시에 할인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계산해야겠죠? 어떤 게 여러분께 유리할지. 대체적으로는 고급형 기종에서는 공시지원금이,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백문이불여일견 한번 실제로 견적을 짜봅시다. 일단 저는 다나와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가격 비교도 쉽고 많은 판매점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선택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나와에 들어가셔서 여기 태블릿 모바일, 그리고 휴대폰, 이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SKT 완납, KT 완납, 이렇게 완납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통신사 가입이라고 있는데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일반 통신사 가입이랑 완납이랑의 차이점은 아까 전에 핸드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라고 했죠. 기기값이 있고 통신 서비스 값이 있는데, 완납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기기값을 먼저 지불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적혀있는 돈을 내고 기기값을 지불함으로써 저는 통신요금만 내면 되는 셈이죠. 반대로 통신사 가입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 2만원에 노트9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6개월 약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싼 게 아니죠. 36 곱하기 2면 72만원이니까 기기값이 72만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납 같은 경우는 기기값을 한번 먼저 내고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적인 통신사 가입은 월마다 나가는 통신 요금에 기기값이 추가돼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할부보다는 일시불이 더 싸죠. 완납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LG전자 V30 많이 가격이 싸졌어요. 그죠? 그래도 V30보다는 그래도 가장 최신에 나왔으면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제품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60만원, 80만원 이 가격 차로는 간단하게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얘는 7,000원이고 얘는 60만원이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은 기기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내가 5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월마다 5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하는 대신에 기기값을 얼마큼 깎아줘서 해당 기기값을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눌러볼게요. 기기 변경으로만 간단하게 일단은 예시를 드는 거니까 최대한 좁혀가지고, 자,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이 있는 거죠. 41,000원을 내고 약정 24개월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볼게요. 아마 이 판매점에서 이 요금제로는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래 안 써있고 여기 써있네요. 네, 지금 방금 찾았어요. 자, 보시면은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금제가 데이터 온 비디오랑 데이터 온 프리미엄 이 두 가지를 약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써있다시피 공시지원금은 이쪽에 속해요. 단말 구입 시 선 할인이기 때문에 기기값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금 약정 기간이 6개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당 요금제를 6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대신에 요금제를 더 낮추거나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소리죠. 심플 코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온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89,000원이에요. 곱하기 6개월을 쓰겠죠. 네, 534,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 아래 요금제를 낮추고 싶어요. 데이터 온 톡 정도로만 낮추고 싶어요. 플러스
49,000원 요금제를 18을 곱하면은 882,000원이 나오죠. 이게 18개월 동안 49,000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예요. 그러면은 총 2년 동안 2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통신요금으로 나가는 돈은 141만6천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통신요금을 낸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기기값이 41,0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기기값 41,910원을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품으로 구매를 한다고 쳤을 때는 14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2년 동안. 자, 반대로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선택 약정이라는 게 있죠. 기기값은 61만원이란 소리예요. 이것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홈 프리미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까 전에 데이터홈 프리미엄은 이 89,000원이었는데 이 89,000원에다가 25% 할인을 해주는 요금 할인을 적용시키면 월 66,749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를 24개월 약정을 하기 때문에 160만원이 들어간 돈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기기값이 61만원, 네, 총 금액은 24개월 약정에 데이터홈 프리미엄으로 24개월을 쓰고 이 기기를 기기값으로만 가격을 내면은 총 221만원 정도가 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V30 같은 경우는 2년을 사용한다 했을 때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을 깎아내면은 총액 145만원 정도에, 선택 약정으로 요금제 할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총액 221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론 아까 전에 제가 계산할 때 공시지원금에 대한 계산에서는 요금제를 내린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이 두 가지로 따져봤을 때 2년간 아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마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계산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기기값에다가 2년 동안 자신이 얼마큼 통신요금을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공시지원과 선택약정을 2년 총액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거를 선택약정으로 사는 게 유리한지 어떤 거를 공시지원금으로 사는 게 유리한지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선택약정 같은 경우는 요금제에서 25%가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된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한 30만원도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약정으로 가면 유리하겠죠. 대충 머리로 암산을 해봐도. 근데 이제 난 싼 요금제를 쓸 거야. 그래서 선택약정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기기값도 싸게 가고 싼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저렇게 선택약정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 계산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LG 제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기기 변경에서 LG 폰들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원금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영상 찍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지금 만약에 핸드폰을 좀 싸게 바꿔야 된다면 LG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싸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요. 전부 폰을 바꾸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번호 이동은 현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통신사를 옮겨가면서 개통하는 방법입니다. 타 통신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과 높은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기기 변경은 현 통신사에서 다시 한번 개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번호 이동과 같이 추가적인 혜택이 없거나 비교적 낮은 할인율 일 수는 있으나 이미 개통 상황 이전에 장기 기본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가족 결합이나 멤버십 등의 추가 혜택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개통은 지금껏 한 번도 핸드폰 개통을 하지 않은 명의나 이전에 따로 또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 두 개는 환승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새로 핸드폰을 구매하고 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컨폰을 개통하거나 웨이러블 제품을 통신사를 붙여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 환승할 때 본인이 쓰시는 번호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통신사별로 배정된 번호 라인업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대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휴대폰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 의견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KT에서만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굳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어느 혜택보다는 가족 결합으로 할인을 받는 상품들이 많았고, 반대로 자주 폰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장기 사용 혜택보다는 번호 이동으로 계속 통신사로 옮겨가는 게 가격적으로는 이득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런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휴대폰 대리점 저렇게 한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데 장사는 되나? 힘든 곳도 안 힘든 곳도 다양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객 하나 개통시키는 건수당
수당 남는 돈이 꽤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통, 가입을 시키는 것이 대리점의 주 수입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통신사를 낀 거래처에서 대리점마다 가입자 실적을 위해서 개별 프로모션으로 가격 견적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2014년 즈음에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법률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게끔 하여 과열 경쟁을 완화시키고자 정해져 있는 공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전부 똑같아 버리면 경쟁 자체가 되질 않겠죠. 분명 해당 법률로 지원금을 동일하게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리점 자체에서 위약금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현금 얼마를 페이백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영업도 분명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 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3군데에서 그 이상의 대리점들에게 견적을 문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 거래도 사실상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또는 협상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줏대 있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견적 금액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를 나오세요.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라면 보통 본인에게 부담이 될 가격일 뿐더러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동안 대리점의 사정이 달라져서 더 프로모션을 많이 챙겨줄 수도 있고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대리점 직원들의 빠른 말놀림에 본인이 휩쓸려서 판단할 시간도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특히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통신요금의 2가지 구성 요소 기기값과 통신 서비스 양의 총량 이거 2개를 꼭 확인해 주신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처음 오는 고객이 그냥 핸드폰 보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기값은 얼마고 어떤 요금제로 몇 년 약정을 하는 걸로 알아왔는데 이 대리점에서는 기기값은 얼마 그리고 어떤 요금제로 얼마큼 사용해야지 개통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까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보다는 훨씬 더 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최소한 만만하게 보진 않는다는 소리니까요. 이런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마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다나와라든지 또는 버스폰 공구 카페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핸드폰을 개통해준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비교적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더 많은 양의 개통 건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박리담회로서 더 싼 가격, 더 좋은 혜택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아서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더 좋은 조건의 딜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살짝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인터넷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통하는 과정은 충분히 불안해할 만한 요소이기도 하죠. 얼굴 보지도 않고 직접 볼펜으로 적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는 보통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객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에 판매글 아래에 직통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를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접 판매자한테 안내받으면서 개통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쇼핑몰의 판매글이나 아니면 따로 현금 입금 등을 통해서 일시불 납부할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먼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는 거는 기기값 등을 먼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현금 완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며 다들 아시다시피 기기값을 24개월에 할부로 나눠낸다면 당연히 무이자 거래가 아닌 이상 더 비싼 경우가 많겠죠. 이런 할부를 통신사를 통한 것이 아닌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로 10개월 무이자 할부든 아니면 현금으로 일시불이든 또는 신용카드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이든 본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기기값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저는 KT만 사용해봤지만 KT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개통이 편리하게끔 신용카드와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고 바로 해당 개통 신청 양식을 보안 처리된 폼을 통해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여 제가 경험하기로는 상당히 편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SK나 LG를 통해서 개통해본 적은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휴대폰 구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많은 내용들은 나무위키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가이드 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옳은 정보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정보를 습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 역시도 수년간에 여러 번 개통하고 핸드폰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설명해주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나마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시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자주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다면 그 대답을 답글로든 또는 다른 영상으로든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프로컨슈머로 검색하시고 여기도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컨슈머 차크였습니다. 끝!